안녕하세요. 첫 단어부터 파악하는 영어 사용 전략 첫 단영의 튜터 SB입니다. 오늘은 is it 형용사라는 패턴으로 정말 다양하고 활용도 높은 표현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뭐가 괜찮을까요? 뭐뭐가 확실한가요? 이런 우리말의 다양한 표현들을 is it 형용사라는 패턴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내용을 꼭 반드시 알아야만 되죠.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용사의 역할입니다. 영어 문법에서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가 되는 서술용법으로 사용되죠. 우리말에서는 가능한 이란 형용사를 가능하다 이렇게 바로 서술어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어에서는 possible 이라는 형용사를 가능하다의 의미를 갖는 서술어처럼 사용하려면 비동사 다음에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be possible 이렇게 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는 대명사 is의 의미입니다. 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밑에 있는 세 가지 예문에서 is은 각자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예문에서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책상 위에 책이 한 권 있다. Is it yours? 그것이 너의 것이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it은 앞에 있는 명사 a book을 대신 나타내는 것이죠. 이렇게 앞에 명사가 있고 그 명사 다음에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명사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대명사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is it possible?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앞부분에 is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이죠. 이 경우에는 it이 가리키는 이 주어가 너무 길어서 뒤로 보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to get a new job 새로운 직업을 얻는 것, 내가 새로운 직업을 얻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is it possible? 이라고 표현하고 뒷부분에 주어 덩어리를 표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주어 덩어리는 투부정사나 대절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3번 예문에서는 is it done well? 잘 끝났어?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명사가 나온 것도 없고 뒷부분에 명사가 나온 것도 없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말하는 사람끼리 서로 알고 있는 특정한 경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경우가 시간, 거리, 날씨, 명암, 그리고 특정한 상황 이것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법으로 공부한 내용을 현실에서 적용할 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대명사에서 그런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Is it necessary? 그것은 필요합니까? 라는 뜻이죠.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것이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문법적으로 틀렸다, 잘못됐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대화하는 상황 속에서 말하는 사람끼리 서로 알고 있는 특정한 물건이나 특정한 상황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주어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 뒷부분에 대절이나 투부정사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번 예문에서 is it necessary? 그것은 필요합니까? That he should quit smoking. 그가 담배를 끊어야만 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라는 뜻이 되겠죠. 이럴 때는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들 뒤에는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고 조동사 should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투부정사로 바꾸면은 for him to quit smoking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여기서 for him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의미는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번 경우에도 is it important? 그것은 중요합니까? That he attend meeting? 여기서는 조동사 should를 생략하고 사용한 것이죠. 그가 그 모임에 참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형용사들은 natural, desirable, right, wrong 이런 류의 형용사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판단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Is it difficult? 그것은 어려운가요? 그리고 뒷부분에 진짜 주어를 투부정사를 사용해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판단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대절을 진주어로 사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고 그리고 투부정사는 가정적 미래적 의미를 나타내는 주관적인 정보를 나타내기 때문에 두 개가 호응관계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하는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for me라는 의미상 주어를 생략하고 사용하기도 하죠.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경우에는 is it difficult? 그것은 어려운가요? For you to reject her proposal?
당신이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어려운가요? 다음 3번 경우에는 is it easy? 그것은 쉬운가요? To get a driver's license in England. 영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따는 것이 쉬운가요?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사람 누구나 다 혹은 내가 라는 의미상 주어가 생략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런 패턴으로 사용되는 형용사들은 위험한, 부주의한, 불가능한, 쓸모있는 이런 판단의 형용사들이 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확실성 여부를 나타내는 형용사들은 대절을 주어로 해서 표현을 합니다. Is it certain? 그것은 확실한가요? 그리고 주어를 덧붙이면 되겠죠. That they will go there. 그들이 거기에 갈 거라는 것. 그것은 확실한가요? 대절의 정보는 사실적인 정보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경우에는 is it likely? 그것이 그럴 것 같은가요? 라는 뜻이죠. That he will succeed. 그가 성공할 것 같은가요? 그리고 이 문장을 투부정사로 표현할 때는 주어를 사람으로 사용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is he likely to succeed? 그가 성공할 것 같은가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런 형용사들은 afraid, eager, disappointed 이런 류의 형용사들이 이런 패턴으로 사용되고 있죠. 뭐뭐가 괜찮을까요? 라고 표현할 때 is it okay? 라는 표현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정보를 덧붙이면 되겠죠. Is it okay if I borrow it? 내가 그것을 빌려도 괜찮을까요? 이럴 때 앞에 있는 it은 상황을 나타내는 it입니다. 두 번째 it은 말하는 사람끼리 서로 알고 있는 특정한 물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번 경우에는 Is it okay with you? 그것이 너에게 괜찮겠어? 라는 뜻이죠. 여기서도 it이 상황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의 it입니다. 다음 3번 경우에는 okay 대신에 alright을 사용한 것이죠. Is it alright? 그것이 괜찮겠어? 그리고 여기서는 투부정사를 진짜 주어로 사용한 것입니다. To leave work a little early today. 오늘 조금 일찍 퇴근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is it 형용사로 만드는 다양한 패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영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